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보내기가 싫네요. 날씨가 조금 서늘하죠. 네, 비가 오고 있어요. 여름인 줄 알고 굉장히 반팔로 입은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 아마 좀 퇴근하는 길에는 좀 추우셨을 거예요. 이제 비 온다고 조금 따뜻하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는 쓰지만 네, 실내는 물론 약간 후덥지근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따뜻한 몸을 보호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마음의 평화와 감정의 자유, 영원한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세도나 메서드, 헤일 도스킨 편기욱, 고유나 이혜정 옮김, 랜덤하우스 출판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급속도로 변화하지만 모든 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게 좋다? 네, 부정적이진 않고 긍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라고 하죠. 진정한 행복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네, 기꺼이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합니다. 마음으로 항상 추구했던 것을 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했다면 세도나 메소드가 여러분 내면에 있는 끝없는 행복의 원천을 이용하는 방법, 무모할 것만 같은 여러분의 꿈과 최고의 잠재력을 성취하는 방법, 그리고 영적 탐구자가 아닌 영적 발견자가 되는 실질적인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내면에 물 공급이 끊긴 소원을 비는 우물이나 활력과 기쁨의 분수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비밀스럽게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다시 연결할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간단한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은 헤일 도스킨이라는 레스터 레븐슨의 제자가 쓴 건데요.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 당시에는 잘 어울렸던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레스터 레븐슨이 초기 연구했던 사람이고 이분 물리학자였대요. 그러면서 사업도 하시고, 근데 헤일 도스킨은 이분을 만나면서 굉장히 삶이 달라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레스터 레븐슨이 돌아가시면서 헤일 도스킨이 와이프하고 함께 같이 이어받아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세도나 메서드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새로운 행동 따위를 제시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미 자신에게 수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그 대신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세도나 메서드를 사용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흐름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책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흘려보내기, 즉 릴리징 과정의 기본적인 내용과 내면의 한계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할 것이고, 저항감에 대처하고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과거의 갈등과 관련한 감정을 해소하고 목표를 성취하고 긍정과 부정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데 다양한 기법을 소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삶 속에서 세도나 메서드를 활용해 강력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을 차리기 전부터 이 노트 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런데 어디에 좋다 하던가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깨우친 거는 글로 쓰는 흘려보내기 테크닉인데요. 이 정신이 차리기 전에, 의식화하기 전에 이 필기를 하다 보면 이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에 있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정리가 된다 하네요.
그러니까 좋든 안 좋든 어떤 생각나든 의식하든 의식을 안 하든 그냥 쓰라고 하세요. 때때로 세도나 메서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손수 자신의 감정을 글로 써서 통찰하는 기회를 갖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글로 쓰는 흘려보내기라고 부르는데 이 책을 다 읽으면 프라이버시를 위해 당신이 쓴 흘려보내기 내용을 모두 찢어버리거나 없애세요. 당신의 릴리징 노트를 보관하거나 계속 간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흘려보내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얻은 것들을 반드시 글로 적어보세요. 행동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겠고 더욱 큰 편안함, 효율성 그리고 일상적 삶에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좀 더 열려있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생깁니다. 게다가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한층 큰 유연성 또는 융통성, 좀 더 이완된 상태, 행동할 때의 자신감, 성취, 완성,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술과 능력의 획득, 긍정적 감정의 증가 및 부정적 감정의 감소, 타인에 대한 아주 큰 사랑이 생깁니다. 이 글의 목적은 여러분이 갖고 싶은, 되고 싶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내면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쉽게 사라져버림으로써 얼굴에 미소를 띠고 큰 소리로 웃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핵심 욕구와 욕망을 릴리징 하세요. 여러분이 일단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욕구와 욕망을 추적해서 알아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흘려보내세요.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어떤 대답이든 그것을 느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인정받길 원하는 욕구, 통제하길 원하는 욕구, 안전하길 원하는 욕구에서 비롯한 것인가? 그리고 나서 아래의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언제가 좋을까?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릴리징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재된 욕구와 욕망이 수많은 결핍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주인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감정은 여러분이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델리트 키를 누르지 않는다면, 삭제 키를 누르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은가? 이것은 여러분이 기꺼이 그것을 흘려보낼지 묻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데 필요한 것은 기꺼운 마음입니다. 강제나 억압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흘려보내길 원치 않는다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그럴 경우 여러분은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언제? 이것은 좀 더 편할 때, 나중에 작업한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으로의 초대를 뜻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항상 여러분의 에고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흘려보내고자 한다면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지금 당장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셀프와 에고의 여행이 시작되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공식, 어느 누구도 진실을 배울 수 없습니다. 각자는 스스로 진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스승은 방향과 길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진실은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귀로 듣지만 말고 반드시 각자 스스로가 증명해야만 합니다. 레스터 레븐슨.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고 행복, 기쁨, 건강이 충만한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자신을 뒤로 잡아 끄는 반응과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이론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배우게끔 안내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기와 관련한 얘기 1장을 통해 약간 경험해봤으므로 이번에서는
세도나 메서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육체적 감각은 세 가지예요. 시각, 운동, 감각, 청각, 그것이죠. 만약 이 세 가지 중 여러분만의 주된 감각인지 확실치 않다면 흘려보내기 질문을 하는 동안 이 세 가지 방식 모두를 적용해 보세요. 그런 후에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감각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이 시각을 주로 사용하거나 시각적으로 작업하는 걸 좋아한다면 흘려보내기 질문을 하는 동안 시각적인 이미지들이 올라오도록 자신을 허용해 주세요. 그런 다음 아래의 설명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사용하세요. 여러분 몸에서 긴장을 비롯한 흘려보낼 감정을 느끼는 부분에 매듭을 짓고 그것을 시각화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때 매듭이 풀리는 것을 지켜보세요. 여러분 내면에 압력밥솥이 있고 거기에 경첩 달린 뚜껑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뚜껑을 여는 것뿐이고 그러면 감정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상상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뚜껑을 열고 압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이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뚜껑을 열린 상태로 쉽게 유지하고 올라오는 감정을 쉽게 빠져나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몸에 갇혀있는 원치 않는 에너지의 주머니라고 상상하세요. 이 주머니에 구멍을 뚫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자, 운동 감각입니다. 운동신경이 발달한 타입이라면 육체적인 감각을 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럴 때는 먼저 몸 안에 있는 감정을 가능한 한 완전히 경험하게끔 여러분 자신을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완하고 스스로를 열어두고 흘려보내기를 하며 감정이 떠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손을 대거나 만지거나 움직임을 이용해 흘려보내기 경험을 강화하는 것을 특히 즐거워할지도 모릅니다. 두 손을 서로 포개 태양 신경총 부위 명치에 올려놓으세요. 감정을 흘려보내면서 양손을 위로 젖히세요. 감정이 통과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가상의 공간을 창조하면서 말입니다. 자,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명치 부위에 대세요. 이어서 감정을 흘려보내며 손바닥을 펴세요. 여러분이 매우 아끼는 누군가를 안으려 할 때처럼 팔을 활짝 여는 동작을 이용하세요. 먼저 양손을 기도하듯 앞으로 모으고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용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팔을 넓게 벌리면서 동시에 받아들이는 기분을 느끼도록 스스로를 허용하세요. 최대한 멀리 두 손을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마음을 최대한 열어두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지켜보세요. 자, 청각을 주로 사용한다면 이 책에서 소개한 기본적인 흘려보내기 질문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또 흘려보내기 질문을 할 때 긍정적이고 힘을 북돋아주는 내적인 대화에 몰입함으로써 여러분은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대화를 할 경우에는 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논쟁은 피하도록 하세요. 흘려보내기 질문을 할 때는 흘려보내기의 장점에 대해 논쟁하거나 그것의 잠재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단순히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언제나 효과적입니다. 자유 혹은 초연함은 세도나 메서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무엇이든 갖기로, 되기로, 하기로 선택할 자유 혹은 그 어떤 것도 갖지 않기로, 되지 않기로, 하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로부터 더 이상 방해받지 않을 때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이미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궁금할 것입니다. 난 내 모든 감정을 흘려보내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그것들이 내 삶에 그럴듯한 느낌을 줘. 나에게 생동감을 줘.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그 반대가 정확히 진실입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정서적인 죽음을 낳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억눌린 상태에 있느라 스스로 충분히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감각은 이른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불리는 것을 차단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삶의 자연스러운 영양소와 풍요를 차단합니다. 일단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흘려보내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긍정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더 깊이 있게 느낄 것입니다. 직관을 드러내세요. 흘려보내기 할 때 많은 사람이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감정이 중요한 정보와 직관을 준다는 믿음 때문이죠. 사실 직관은 감정에 의해 가려진 우리의 진짜 본성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암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때 우리의 직관도 드러나는데 레스터 레븐스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관은 언제나 100% 맞습니다. 직관과 감정적인 반응의 차이를 구별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의 차이점을 더 쉽게 구별하기 위해 흘려보내기 과정을 활용하세요. 단지 그 순간에 흘려보내고 기다리세요. 제한된 감정을 흘려보내면 그 감정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반면 직관은 더 명확해지고 더 고요해진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관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더 많이 흘려보낼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직관적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흘려보내기를 할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9가지 감정의 상태가 내재되어 있어요. 무관심, 슬픔, 공포, 갈망, 분노, 자존심, 용기, 수용, 그리고 평화. 이것들은 에너지와 행동의 정도에 따라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무관심 할 때에는 에너지가 거의 없고 아주 조금 행동하거나 아주 외적인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슬픔으로 옮겨가면 약간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외적인 행동을 합니다. 각각의 모든 감정은 모두 평화 쪽으로 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강해지고 외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줍니다. 이제 9가지 감정에 대해 읽을 때 어떤 감정, 생각, 그림 올라오더라도 자신을 활짝 열어놓고 허용해 주세요. 무엇이 올라오든 그걸 흘려보내고 싶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가지세요. 각각의 주제가 끝날 때마다 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감정을 환영할 수 있나요? 당신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당신은 그것을 흘려보내고 싶나요? 언제요? 지금 당장. 탐구,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책의 메시지를 충분히 느끼도록 스스로를 허용했다면 아마도 벌써 한층 이완되고 감동하고 자신의 감정에 마음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확실치 않거나 변화가 전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답니다. 능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지금껏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그것을 억압하고 표현하는 것을 더 많이 연습해왔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감정과 더 자주 접촉할 것이고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한층 쉬워질 것입니다.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 당신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말이 세도나 메서드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자, 이제 저항감을 배울 차례예요. 진심으로 열정을 갖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 열정을 잃어버린 적 있죠? 그것이 바로 저항감입니다. 저항감은 서서히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삶에서 우리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가로막는 원인 중에 하나랍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령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싫어. 나한테 명령하지 마. 이렇게 느낄 거예요. 넌 생활비를 벌어야 해. 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 그러셔? 하는 식의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스스로에게 계속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의무, 부거하면서도 그 일이 왜 재미없고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제 인생의 첫 저항감은 어린 시절에 느꼈어요. 밖에 나가 놀지 않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던 어느 날 처음으로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동네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지만 이날만큼은 혼자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라는 것이었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어머니와 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걸 싫어하게 되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지 않으려고 했죠. 어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아들로 하여금 친구들과 노는 것에 저항감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의 강요에 저항감을 느낀 것뿐이지만 그 후 몇 년간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항감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종종 그것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일을 잊을 수도 있고 정말 도움이 되는 무언가에서 점점 멀어지기 합니다. 예를 들어 흘려보내기 아주 잘한다고 칩시다. 흘려보내기를 진심으로 즐기고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흘려보내기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흘려보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요? 저항감에 부딪힌 것입니다. 아마도 흘려보내기가 의무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수시로 저항감을 느낀다면 기본적인 흘려보내기 단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저항감을 환영하고 허용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저항감을 허용해 줄 수 있나요? 다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저항감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러고 싶나요? 그렇다면 언제? 자유로움을 느낄 때까지 위의 2단계를 가능한 한 자주 반복하세요. 바꾸고자 하는 마음 흘려보내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바꾸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잠시 내면에 집중하고 이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눈을 감아도 눈을 뜨고 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눈을 감고 하든 뜨고 하든 주의력을 내면으로 더욱더 옮겨가세요. 만약 혼자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만의 속도로 작업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 삶에서 달라졌으면 혹은 바꾸고 싶은 특정 사람, 장소, 물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로 인해 떠오르는 감정과 느낌이 무엇이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환영해 줄 수 있나요? 완전히 그것을 허용해 주세요. 당신은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러길 원하나요? 그렇다면 언제 할 건가요? 이제 느낌이 어때요? 이 특정한 상황을 바꾸고 싶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러길 원하나요? 그렇다면 언제 할 것인가요? 더 이상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단계에서든 흘려보내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는 욕구를 흘려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당신은 이 어려움을 바꾸고 싶은가요? 그것을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곧바로 온전한 작업 과정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흘려보내기 어렵다면 다른 질문을 사용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 이 놀라운 질문의 의미를 알아챈다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흘려보내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신념, 태도, 행동 패턴은 생각 이면에 존재하는 4가지 기본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 생존, 안전하고 싶은 욕구, 분리되고 싶은 욕구, 이 4가지 근본적인 동기가 모든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동기부여가 지속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부족과 결핍이라는 감각을 간단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나는 흘려보내기 덕분에 엄청난 자신감을 경험했어요.
특히 강렬한 감정에 대한 공포가 느껴질 때 말입니다. 강렬한 감정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드럽게 녹아버리거나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흘려보내기를 계속하는 동안 말이죠. 여러분, 욕구는 부족 상태입니다. 결핍 상태입니다. 인정을 원하는 욕구는 부드러운 종류의 원함이고 그런 느낌을 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통제하려는 욕구는 더 단단한 느낌입니다. 좀 더 밀어붙이고 적극적인 느낌입니다. 인정을 주거나 받는 것, 통제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나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를 한계 짓는 것은 이런 실질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부족하다고 여기며 원하는, 즉 욕구하는 그 상태입니다. 욕구에 대한 릴리징은 감정과 느낌에 대한 릴리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은데 욕구를 흘려보낼 때 여러분은 감정 상태 도표에 나와 있는 모든 요소를 전부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모든 고통과 비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서 생겨나는데 이 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 모든 기쁨과 축복은 인정을 해주고 동시에 통제하려는 욕구를 포기하면 돼요. 이 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에서 나와요. 통제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릴리징이 필요한 부분은 통제가 부족하다는 바로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통제를 해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 항상 통제하거나 통제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저 부족하다는 느낌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계라는 상상에 빽빽한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숲 속의 나무들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수준에서 보면 이 나무들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무의 이파리는 각각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나뭇가지는 9가지 감정 상태를 의미해요. 땅 아래로 곧게 뻗은 뿌리는 안전 욕구, 그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땅은 분리되고 싶은 욕구, 하나됨의 욕구를 나타냅니다. 흘려보내기를 이용할 때 이 한계라는 상상의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세요. 한계라는 상상의 숲에 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흘려보내는 작업은 한 번에 한 가지씩의 원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각각의 잎, 감정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잎은 다시 자랍니다. 나뭇가지를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를 잘라낸 적이 있다면 잘라낸 나뭇가지가 전보다 더 튼튼하게 다시 자란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나무 둥지, 인정 욕구, 통제 욕구를 잘라내야 그때부터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다시 자랍니다. 그러므로 안전 욕구, 그 반대편에 있는 죽음의 욕구, 즉 곧게 뻗은 뿌리를 자르기 시작해야 이 상상의 나무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은 이 한계의 숲에서는 모든 나무가 상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든 한계는 상상입니다. 이 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든 숲속 나무들 너머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숲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함과 무한이라는 배경입니다. 그러니 세도나 메서드를 사용해 거대한 숲 자체를 쓸어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허용하세요. 종종 그런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순간 자신이 상상으로 만든 거대한 한계를 저절로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이 4가지 근원적인 욕구 수준에서 흘려보내기를 할수록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세도나 메서드의 아주 강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과정은 어떤 목표가 여러분이 진정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추구해야 할 것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맞지 않는 목표는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또 무언가를 회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집착은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피는 멀리 두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흘려보내기 방법을 사용할 때 여러분은 그 특정 목표에 대해 집착하는 측면과 회피하는 측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목표에 대한 집착과 회피를 흘려보내면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거나 혹은 이루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목표가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이든 여러분이 지닌 고통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과거의 실패에 대한 감정을 미래의 노력에 많이 투사할 것입니다. 목표에 대한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을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봐요. 목표란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느끼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목표에 대해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을 허용해 주세요. 그것이 그냥 여기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런 감정이 어떤 욕구, 근원적인 욕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이제 여러분이 목표를 성취하는데 실패했던 특정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도전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지금 이 순간 허용해 주세요. 당신은 그 감정이 그저 여기 있도록 허용할 수 있나요? 그 감정이 인정, 통제, 안전을 바라는 내재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목표를 따라가는 것은 강압적인 게 아니라 언제나 나의 선택과 같은 느낌이어야 합니다. 더 자주 어떤 선입견도 없이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과거의 무거운 짐을 계속 끌고 다니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정된 믿음과 감정을 충분히 흘려보내고 느낀다면 아래에 있는 목표 과정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한정된 믿음과 감정을 충분히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표를 글로 적겠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목표를 마치 그것을 이룬 것처럼 적으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래에 창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다가오지 않을 미래라고 생각하는 함정입니다. 내일 술값은 무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문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요. 네. 목표를 마치 미래의 일인 것처럼 적을 때 그것은 언제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됩니다. 자신의 목표를 긍정적으로 적으세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적으세요. 원하지 않는 것은 적지 마세요. 해결책에 집중하세요. 최종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목표는 현실적이고 자신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있어 라는 느낌처럼 자신에게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큰 노력 없어도 주당 2,5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나를 허용합니다 라는 목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보다 높아진 금액이지만 그러면서도 훨씬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목표 선언문 속에 자신을 포함하세요. 만약 자기 집을 청소하고 싶다면 목표를 집이 깨끗합니다 라고 하기보다 나는 내 집이 깨끗해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라고 적습니다. 세밀하되 간결하게 쓰세요. 선언문당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세요. 여러 개의 목표를 만들어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하지 마세요.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작성하세요. 열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삶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나를 허용합니다. 구체적이되 제한적이지 않게 쓰세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세요.
결과를 자신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원한다는 단어를 삭제하세요. 원함은 실제로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돈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돈을 갖겠습니까? 완벽한 인간관계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완벽한 인간관계를 갖겠습니까? 건강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갖겠습니까? 원함은 항상 부족함 또는 궁핍함, 공명합니다. 그러므로 목표 선언문에 부족함을 넣지 마세요. 흘려보내기가 가능하도록 목표를 적으세요. 인정, 통제, 안전, 분리 욕구에서 비롯된 목표 선언이 되지 않도록 작성하세요. 여러분이 곤란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분야, 예를 들어 나는 마리가 나를 사랑하도록 허용합니다. 라는 식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면 인정을 구하는 욕구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해 온갖 종류의 일을 시도하며 그 주의를 배회할 것입니다. 거기다 그 상대가 여러분에게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표는 더 열려있고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관계를 갖도록 나를 허용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흘려보내기 작업을 하기에 쉽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지 방법은 빼고 최종 결과를 적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은 대부분 목표 그 자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놓아둔 인위적인 방해물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대한 돈을 준다면 어떨까요?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뭐뭐뭐뭐 하도록 나를 허용합니다. 나는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뭐뭐 하도록 내 마음을 엽니다. 이는 용기 속에서 목표에 착수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뭐뭇을 갖고 있습니다. 는 수용 속에서 목표에 착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무엇무엇입니다. 는 평화 속에서 목표에 착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로 목표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여금 창조력을 사용해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선 그런 용기를 갖는 것 자체가 굉장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은 언제나 다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인 수용과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말입니다. 자, 우리 우주님들, 오늘은 우리 우주님들과 저 자신을 위해서 세도나 메서드, 자유를 향한 우리의 한계를 없애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목표를 정하든 무엇은 원하는 것을 다 생각해내든 이것에 대해 초연해지기 바라는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 평화롭고 자유로움으로 우리 따뜻한 밤 지내기로 해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